여러분들은 진돗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용맹한 개는 세상에서 본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한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주인이면 영원한 주인으로 삼는 진돗개의 충성심에 반해 세계 각국에서 진돗개에 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에게 한 마리의 개를 먹이로 던지는 장면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 독일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자 우리에 던져진 그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뮌헨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 중인 한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진 반려견 루디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루디와 특별했던 첫 만남부터 저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년 전 한국에 취재를 왔다가 산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어 캠핑을 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서 100m 앞 건물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한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캠핑 목적지는 한국 4대 명산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설악산이었는데요. 한국의 산세는 거침없이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서 3시간 만에 겨우 휴게소에 들릴 수 있었습니다. 3시간 만에 휴식이라 1시간 정도 쉬어가기로 했는데요. 저는 휴게소 근처를 산책하다가 어디선가 늑대인지 개인지 모를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는데요. 제 소리를 들었는지 늑대 같던 울음소리는 멍멍 짖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늑대가 아닌 개라는 걸 확신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미세먼지와 물안개가 엉켜 소리만 들릴 뿐 개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짖는 소리를 따라 좀 더 가보니 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개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음 빙판에 하얀 새끼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수에 빠져서 두 발로 간신히 버티며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던 걸로 보아 한참을 저렇게 혼자 빠진 채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수에 빠져서 두 발로 간신히 버티며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제가 구해주러 갈까 했지만 얼음이 깨져서 저 하얀 개가 빠져 있는 건데 저도 괜히 구하러 갔다가 얼음이 깨지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에도 하얀 개는 계속 애처롭게 짖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차마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춥지만 겉옷만 벗고 엎드려서 천천히 빠진 개에게 접근했습니다. 엎드린 이유는 제가 캠핑 다니며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 중 빙판에서 사람을 구할 때는 서서 가지 말고 엎드려서 가야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 있어서인데요. 조금씩 개에게 다가가자 저를 향한 으르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얀 개는 제가 위협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일단 겁먹은 개를 안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눈을 마주치며 자, 겁먹지만 나는 널 구하러 온 거야 라고 말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니 알아들은 건지 힘이 빠진 건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바로 코앞까지 갔는데요. 구해주기 위해 목덜미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얀 개가 제 손을 피하려다가 빙판을 잡고 있던 두 발까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에 빠지자 당황한 개는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저도 얼음물에 빠진 개도 너무 추워서 힘들어질 것 같았죠. 빨리 결정을 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과감하게 개를 낚아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봐도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다행히 제 손에 잡힌 개를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꺼내진 개는 배가 볼록해서 임신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저를 잠깐 고맙다는 듯 쳐다보고는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젖은 개가 걱정되었지만 뛰어가는 개를 잡을 만한 여력은 없었기에 구했다는 거에 안도하고 다시 차로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하얀 개를 이틀 후 방문한 동물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여행을 가면 항상 그 나라 동물원에 들르게 되는데요. 이날 제가 갔던 동물원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늑대 우리에 시베리아 허스키가 있었고 북극곰 우리에는 북극곰 모양 인형이 있고 커다란 개에 어설픈 염색을 해 호랑이로 우기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황당한 동물원을 다 봤나 하고 아까운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쪽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있었는데요. 다가가서 보니 사자 우리의 살아있는 염소를 먹이로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은 사육사는 다음 먹이를 주겠다며 웃으면서 외쳤는데 이번에 먹이로 들여온 개라며
사자 입맛에 맞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개라는 말에 전 제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 왜냐하면 사육사 손에 들려있던 개는 제가 며칠 전 구해준 하얀 개였기 때문이죠. 전 순간 던지지 말라고 외쳐보았지만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에 묻혀버렸죠. 결국 사육사는 사자 우리의 그 개를 던져버렸는데요. 전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을 가리자 한국인들의 함성도 사라졌는데요. 눈을 떠보니 사육사의 얼굴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사자 우리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개가 피를 흘리며 사자와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는 사자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러나지 않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 개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사자와 싸우는 내내 자신보다 큰 상대를 노려보고 지저댔는데요. 둘은 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몸싸움을 했습니다. 저 개는 대체 무슨 개이길래 사자와 싸울 수 있는 거지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개는 진돗개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개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개도 함부로 다루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진돗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버거워 보였지만 사자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도 서슴없이 했는데요. 진돗개는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라 사자의 얼굴도 공격하며 날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돗개의 이런 용기 있는 모습에 사자는 조금씩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진돗개는 이미 하얀 개가 아니라 흘린 피로 빨갛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자도 진돗개와 전투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는데요. 한참을 대치하던 사자가 급기야 식사를 포기했는지 우리의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육사는 서둘러 진돗개를 우리 밖으로 빼냈는데, 저는 진돗개 쪽으로 다가가 괜찮은지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이미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인지 호흡이 옅어지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진돗개는 저를 알아보는지 갑자기 하울링을 하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이 진돗개를 빨리 치료해달라고 사육사를 쳐다보며 얘기해봤지만 들려온 대답은 죽여서 다시 사자의 먹이로 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육사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격분하며 제가 지금 이 진돗개를 사가겠다며 얼마면 되겠냐고 했는데요. 사육사는 이게 웬 횡재냐 눈빛으로 거침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얼른 값을 치르고 진돗개를 데리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뱃속에 있는 새끼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첫 만남 때 배가 불러있던 게 생각이 났는데요. 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어미 진돗개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새끼는 내가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말고 좋은 곳으로 잘 가라고 말해주었어요. 어미 진돗개는 또 말을 알아듣는 듯 타울링을 하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첫 만남 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러 갈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오며 한참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고 불쌍했죠. 그때 수의사 선생님이 갓 태어난 새끼 진돗개를 보여주셨는데요. 세상에 천사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정말 하얗고 앙증맞은 귀와 엉덩이가 너무 귀여워서 순간 슬픔이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미 진돗개를 화장해서 잘 보내주고 새끼 진돗개의 이름을 고민하다가 눈빛이 카리스마가 넘치고 늑대 같은 어미의 용기에 감동해서 영광스러운 늑대라는 독일어의 루디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루디도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멍멍 짖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루디와 저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루디가 진돗개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돗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독일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집이 거의 없어서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는 다른 외국계 품종에 비해 늑대의 유전자형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진돗개가 야생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 루디의 어미가 사자와 맞설 수 있는 용맹함이 있던 것은 늑대의 유전자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야생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돗개는 산속에서 멧돼지를 만나도 겁을 먹지 않고 일단 덤비고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야생동물을 물었을 때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개들끼리 싸울 때도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대형 견종과 맞붙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도 진돗개는 한치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진돗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루디에 대한 애정이 커졌습니다. 루디는 커갈수록 어미를 닮았는지 점점 용맹스러워 있는데요. 제가 산책하러 밖으로 나갈 때면
언제나 제 옆에 바짝 붙어서 다녔는데요. 특히 제가 살던 곳이 워낙 시골이라서 길을 가다 보면 라쿤, 너구리, 뱀 같은 야생동물이 가끔 불쑥 튀어나와서 놀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루디는 어떻게 알았는지 한 발 앞서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루디를 믿고 숲속 조깅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루디는 친구이자 서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저는 결국 한 마리를 더 입양하자 생각에 민헨에 있는 유기견 센터까지 수소문하여 진돗개 한 마리를 더 입양하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총 3식구가 되었죠. 이름은 레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정말 저의 보디가드가 생긴 거였는데요. 레오는 루디보다 말썽을 더 부리지만 역시 진돗개인지 저를 지켜주는 상황에서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함께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도 다니고 산책도 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고 있었는데요. 루디, 레오와 같이 산책할 때 가끔 일본 개냐고 묻으면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진돗개랑 알려드리면 다들 이 개가 그 충성심 강한 개냐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웠는지 이게 엄마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개들에게 푹 빠져서 사니 남자, 친구가 없다며 남자 좀 만나서 결혼 좀 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도 부모님도 루디와 레오가 애교를 부리면 예뻐서 어쩔 줄 몰라십니다. 그러던 중 다른 나라의 다큐멘터리의 영상을 찍기 위해 러시아에 방문했다가 마찬가지로 산이 멋있는 크롬스코이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캠핑은 한 달 만에 하는 거라 우리 진돗개들도 신이 나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울창한 숲과 자연이 정말 장관이었는데 해가 질 때는 그림과 같이 예쁜 노를 보며 옆에 루디와 레오가 함께하니 더 이상 행복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우리 사이 깊어진 사랑을 느끼며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 새소리에 일어나 평소처럼 루디와 레오를 데리고 숲속에 산책하러 갔습니다. 울창한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는데 이 아이들만 있으면 전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위험이 한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숲속을 걷다 보니 너무 깊이 들어온 것도 모른 채 계속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한나는 순간 움찔하며 멈춰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딱히 보이는 게 없었는데요. 그러나 루디와 레오는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길을 쫑긋 세운 채로 숲속 한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몇 초의 정적이 흘렀을 때 숲속에서 침묵을 깨고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야생 불곰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야생 동물이지만 때때로 굶주린 곰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기도 하는데요. 지금 나타난 불곰도 며칠 굶주렸던 이번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나에게 고정된 눈빛을 보면 공격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나는 야생 불곰의 위험함을 너무 잘 알고 있던 터라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 생각하고 걸어왔던 길로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는데요. 산책길이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땅이 얼어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뒤를 바짝 쫓아오며 내뿜는 불곰의 숨소리 때문에 도저히 멈출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다행인지 불곰이 굶주려서 평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곰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고 한나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기에 너무 깊숙이 온 탓에 캠핑장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조금씩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 무렵 불곰을 향해 짖는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돗개 루디와 레오였었습니다. 불곰을 향해 먼저 루디가 돌진하여 한나에게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주인은 절대 지키겠다는 눈빛이었죠. 루디가 불곰의 앞길을 막자 레오가 뒤를 잡았습니다. 불곰이 몸집은 몇 배가 넘게 크지만 진돗개들은 주인을 지키겠다는 본능과 충성심이 발동한 것인데요. 역시 수많은 시간을 생존해 오면서 체득된 진돗개의 용맹함이 발동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생 불곰은 진돗개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듯 한나만을 노려보며 이를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찰나의 순간 야생 불곰은 한나를 향해 위로 점프하며 빛과 같은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한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진돗개들은 이럴 줄 알았다는 듯 한 발 먼저 움직였죠. 루디는 불곰의 목덜미를 물었고 레오는 뒷다리를 물었는데요. 불곰은 거대한 한 번의 몸부림으로 두 마리의 진돗개를 떨쳐내버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진돗개의 이빨로 상처를 입은 듯 보였고 불곰의 목덜미에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었는데요. 루디와 레오는 쉬지 않고 불곰을 향해 짖으면서 으르렁대며 불곰의 빈틈을 찾으려고 노려보며 언제든 다시 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곰은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생각보다 완강한 이들의 공격에 뒷걸음을 치면서 조금씩 한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불곰은 다시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루디와 레오는 아직 흥분이 가시질 않았는지 불곰이 사라진 방향을 주시하면 으르렁 거렸고 레이첼은 루디와 레오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맹수에게 덤빈 것에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루디의 얼굴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레오는 다친 곳은 없는지 레이첼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 듯 낑낑대기도 하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루디는 걷는 것도 힘든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런 레이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레이첼의 두 뺨에는 쉴 새 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로키의 치료를 위해 근처 동물병원을 수소문해 이동하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로키의 이빨이 몇 개 빠졌다고 했어요. 수의사님이 개가 대단하다고 주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셨죠. 얼마나 단단히 물었으면 이빨이 뽑힐 때까지 물고 있었는지 대단히 충직한 개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전 너무나 슬프고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구해준 은인이자 영웅이 되어준 루디와 레오와 다시 일상의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당분간은 캠핑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생동물이 캠핑장 근처를 배회한다는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 방문했던 캠핑장은 근래에 야생동물이 출연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문이었어요. 아마도 이번 여름의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가을이 되어서도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배가 고픈 불곰이 아주 먼 곳에서 냄새를 맡고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의 불곰과 맞닥뜨리다니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어요. 다시 그 순간이 된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루디와 레오가 함께 가지 않았다면 숲속 한 구석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것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고 이 사랑스런 아이들과 함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노라 굳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온순한 개로 돌아와서 제 주변을 맴돌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고 사랑스러운 나머지 루디와 레오를 안고 한동안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데요. 루디와 레오도 레이첼의 마음을 안다는 듯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했던 캠핑이 무사히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은 오랜만에 푹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침에 한 통화에 전화가 왔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대서 할 수 없이 한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민헨의 유기견 센터였습니다. 유기견 센터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었는데요. 레오의 주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일로 놀러왔던 한국인 가족이 레오를 잃어버리고 정신병까지 걸렸었는데 다행히도 유기견 센터와 연락이 닿아서 한국인 주인은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있는 독일까지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내일이면 도착하니 보낼 준비를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기견이었지만 몸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건강 상태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처음 봤던 그 까만 눈동자에는 뭔가 모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느껴져서 데려온 것이었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레오의 원래 주인이 나타났으니 원래 살던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애써 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보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레오의 주인께서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잘 보살펴 주셨다고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하셨죠. 그리고 저는 한국 주인분께 며칠 전 국립공원 캠핑장에서 불곰을 우연히 만났고 한국의 진돗개들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그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한국 주인분께서는 저에게 한국 진돗개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일화가 있고 이미 알아주는 충견이라며 저에게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루디가 다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순간 눈물이 글썽거리며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또한 이제 레오를 다시 못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니 행복을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오의 원래 이름도 알게 되었어요. 볼이라는 이름이었죠. 갈색털이 귀여워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하던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오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몸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였는데요. 레오도 한나의 마음을 아는지 슬피 우는 한나의 옆에서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한나는 지금도 가끔 레오의 안부를 한국인 제이 씨와 주고받으며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목숨만큼 소중한 진돗개 루디와 레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나와 루디의 인연은 정말 하늘이 이어주신 것 같은데요. 한나는 올 여름 휴가는 루디와 함께 레오를 보러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레오, 아니 보리를 만난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서도 기대가 된다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